저희는 무턱대고 단체 만들고 막 활동하다가 세금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막 하다가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 코치 호프로. 장코치입니다. 나는 왜 프로고 당신은 코치예요? 저는 코가 커서 코치고요. 코치 묻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해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죠. 언제 하셨습니까? 매년 했죠. 5월마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나? 아니, 알 거예요. 뭐 5월달에 가장 큰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세금을 1년치. 1년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5월. 저는 골치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사회 초년생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예술가 여러분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과연 종합소득세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놓치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제가?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고 작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랜서로 예술 활동을 하거나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금 업무도 많고 세무 신고해야 될 것도 많고 되게 골치 아픈 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게 단체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갓 나오신 분들 이번 연도에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년부터 세금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바로 5월이죠. 네,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세금 신고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대충 종합소득세가 어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몰라서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해야 되는 일정을 어기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제 세금 일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께서 이제 작은 실수가 있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내게 된 적이 있어요. 네, 모르시더라도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나 혹은 세무 대리인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면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술가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컨텐츠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시로서 작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잠시 얘기 드려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세금에 대한 가장 전반적인 실수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다음에 이런 실수들을 좀 적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세금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 혹은 사회 초년생 예술가분들 아니면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세금 일정, 세금 업무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연 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의 달이 다가왔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은 예술가 여러분들이나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신고는 하긴 해야 되는데 되게 골치 아프시죠?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복잡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골치 아파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려고 해도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무사에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비용이 얼마고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예술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세무사와 대화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예술가의 입장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가 뭐예요? 종합소득세는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작년 기준이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원들, 네,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 그런 소득을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네, 우리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하죠. 프리랜서들 3.3% 떼고 받는 그런 소득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 소득도 있고 주식 많이 하시나요? 주식 같은 거 해서 생기는 배당 받아서 버는 소득 그런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연금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연금 소득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금을 받는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뭐 이렇게 차익 뭐 이런 걸로 네, 받는 양도소득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자, 8가지 소득 중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주목해야 될 소득은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이 3가지의 비중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알아보려고요? 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예술가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네, 프리랜서로 일해서 버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어주든지 뭐 촬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장르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사례비를 받을 때 보통 3.3% 떼고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이게 사업소득입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수업을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소득입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자문이 들어오거나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강의를 한다거나 혹은 심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막 그 3.3%보다 더 많이 떼고 막 8.8%막 이렇게 떼서 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소득은 보통 기타 소득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예술가들한테 가장 비중이 큰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즉 종합해서 내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저도 많이 내고 내고 싶네요. 싶어요. 네. 그냥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야. 그렇죠. 네.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얼마 벌 때 얼마 세금을 내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네. 그 연소득이에요. 연소득. 그럼 뭐 예를 들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 세율에 대한 표를 옆에 띄워놓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얼마 벌 때 얼마 내는지 한번 보면 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1,200만 원 이하를 벌었다라고 하면 여기 6%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15%. 네. 1,200만 원부터 4,600만 4,600만 원까지는 15%. 네.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24%. 어마어마하죠. 네. 8,8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벌지 모르겠지만 35%를 낸다고 합니다. 네,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40%, 그리고 우리 경민이가 버는 5억 원 이상은 42%라는 네. 어마어마한 수치를 네. 내게 됩니다. 네, 세금 42% 내고 싶네요. 네. 저희 이 출처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저희 네. 이제 세금 공부를 하기 위해 찾는 유튜버 자영업의 모든 것에서 참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세율 기준이 2018년도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벌게 되면 이 세율처럼 35% 그대로 3,500만 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우리 경민이가 1억 5천만 원을 벌고 내가 1억 5천 100만 원을 벌었다 쳐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번 사람은 35%만 내고 1억 5천 100만 원을 번 사람은 38% 내고 이거 약간 좀 부당하잖아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8,700만 원 번 사람들은 세율이 24%잖아요. 네. 그럼 8,800만 원 번 사람은 세율이 35%니까 100만 원 더 벌었다고 해서 11% 상승하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너 그러면 돈을 덜 벌고 말지.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세금은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표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1,200만 원까지 세율 6%,
하면 72만 원이거든요. 이거 더하기 자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 그 구간 즉 그 3,400만 원이죠. 그거에 대한 세율은 15%가 얼마냐면 510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72만 원 더하기 510만 원 더하기 그 다음 구간이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죠. 이 돈이 4,200만 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세율이 24%죠. 그게 얼마냐면 1,008만 원이에요. 이거 더하고 마지막으로 8,800만 원부터 1억까지 그 구간 그 1,200만 원에 대한 그 구간 그 세율이 35%예요. 그게 420만 원입니다. 이게 다 더하면 2,01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 1억을 벌었다 치면 순이익이에요. 1억을 벌었다 치면 이거에 대한 세금이 2,01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2,010만 원 세금 내고 싶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표를 그려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해. 그래서 대한민국은 또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누진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율 구간별 누진 공제액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까 그 1,200만 원 이하 6%일 때 누진 공제액 0원, 1,200부터 4,600 그 15%일 때 누진 공제액 108만 원, 4,600부터 8,800 24%에 대한 누진 공제액 522만 원. 자, 다음 구간 1억 5천까지는 1,490만 원, 3억까지는 1,940만 원, 3억에서 5억까지는 2,540만 원. 자, 5억 초과 됐을 때 3,540만 원. 네, 누진 공제액 이렇게 되는데요. 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 경리가 1억을 벌었습니다. 좋겠다. 네.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그 단순하게 계산해 본 적 있죠. 1억 벌었으면 그 구간 세율이 35%. 네. 그럼 1억 곱하기 그냥 35%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500만 원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이거에 대해서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 3,500만 원에서 그 아까 1억의 그 구간의 누진 공제액이 얼마였죠? 1,490만 원. 네, 그 3,500만 원에서 1,490만 원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누진 공제액을 빼면 짜잔 2,010만 원 나오죠.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죠. 네,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소득에 대한 구간을 확인하시고 그 구간에 대한 세율 퍼센트를 그냥 곱해버리고 거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면 자기가 낼 세금이 나옵니다. 쉽죠? 어쨌든 국가에서 여러분들 세율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같은 예술가들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알고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뭔지 그리고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 2,010만 원 세금 내야 되실 분 계신가요?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보통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다 알아서 연말정산 해주시고 다 하시죠. 근데 우리 같이 자영업자들, 우리 자영업자지. 맞죠? 네. 프리랜서도 자영업자입니다. 혹은 뭐 자기 단체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 혹은 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세금 신고하고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무턱대고 단체 만들고 막 활동하다가 세금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막 하다가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절세하셔서 좋은 예술 작업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혹은 뭐 예술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나라 도움 시스템 같은 거 예술가들이 알면 좋은 이런 잡다한 업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해주시고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버셔서 세금 2,010만 원 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